안녕하세요. 중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꿈이 과학자나 발명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생각했던 과학자나 발명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혼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래켜주고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뭐 이런 말이 있죠. 엄청 뛰어난 개발자가 10명 할 거를 혼자서 다 해치운다. 10X 개발자 이러면서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훌륭히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고 세상에 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점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게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스시초밥 장인, 쪼렙 때는 몰랐겠지만 청소하고 밥 짓고 물고기도 골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늘어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거나 그러게 되면 자신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일들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업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 밥 먹으면서 헛소리도 하고 뭐 실없는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는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톡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발자로서의 협업인 Git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바꿨지만 커밋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파일명을 소문자 앱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앱으로 바꿔도 Git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대문자 앱으로 바꾼 뒤에 Git config ignore case 옵션을 false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파일의 대소문자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소문자로 변하면 보시면 Git에서 잘 인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t 옵션 중에서 ignore case 옵션을 꺼주시면 대소문자 변환을 해도 Git에 잘 추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을 대부분 쓰실 것 같은데 맥북 파일 시스템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CI 환경에서는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랑 조금은 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파일명을 대소문자로 바꿨고 실제로 임포트 해오는 곳에서는 대소문자가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컴퓨터에서는 빌드가 잘 되는데요. 이런 코드가 배포 환경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빌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맥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애플에서는 APFS, 애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디스크를 만들 때 이렇게 파일 시스템 대소문자 구분을 하도록 만들면 맥북에서도 대소문자 구분이 되어서 파일을 읽고 실제로 임포트를 해올 때도 대소문자가 틀렸다면 임포트가 안 되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파일 시스템까지 맞추나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프린트 설정을 잘 걸어두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먼저 계신 분들이 프로젝트에 셋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주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개발을 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죠. 제 컴퓨터에서는 되는데요. 내 환경에서 잘 된다고 CI 환경에서도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보게 될 이야기는 PR을 잘 쪼개자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상황별로 달라서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딜랩에서는 MR, 머지 리퀘스트, GitHub에서는 PR, 풀 리퀘스트 뭐 이렇게 불리죠.
PR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항상 보는 사람을 배려하자라는 것입니다. A 기능을 만들고 commit A1, A2, A3를 하고 B 기능을 만들고 뭐 B1, B2, PR을 날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커밋별로 직접 들어가서 쪼개서 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A 기능에 대해서만 PR을 만들고 B 기능에 대해서 PR을 따로 만들었다면 보는 사람의 인지 부담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A 기능과 B 기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하나의 PR로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밋이나 이렇게 PR을 쪼개는 단위 같은 거는 회사나 프로젝트 내에서의 문화, 규칙, 내가 작업한 내용 등에 따라서 본인이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제 PR을 볼 사람들이 과연 편할까? 과연 읽기 쉬울까? 라고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쪼개는 게 편할까? 같이 올리는 게 편할까? 뭐 두리뭉술하게 쓰는 게 좋을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정말 매우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까? 너무 길어서 커밋명이 점점점으로 잘리는 건 아닐까? PR을 작성하거나 커밋을 할 때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상대방이 편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다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코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해볼 이야기는 Git 전략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무슨 Git 전략이 있다, 리베이스 전략, 머지 전략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코딩을 통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여태 했던 작업들이 머지 전략으로 레포지토리를 관리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리베이스 전략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Git 전략의 큰 두 줄기를 모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베이스는 마치 하나의 브랜치에서 작업한 것처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베이스는 마치 하나의 브랜치에서 쭉 작업해 왔던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나의 브랜치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커밋이 쭉쭉쭉쭉쭉쭉 하나씩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고 있는 레몬나무인데요. 한번 이걸로 리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 줄기가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가 쭉 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뻗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 브랜치가 쭉 작업 중인데 팀원들이 다른 기능을 개발하는 동안 나도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만들게 된 제 커밋들이 있을 텐데 이 커밋들을 여기에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촥 이렇게 붙게 된다면 이 기능들은 이제 머지 상태로 붙게 된 겁니다. 하지만 리베이스, 베이스를 새로 옮긴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브랜치를 똑 떼서 여기다가 착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 브랜치를 제거를 하고 여기 메인 브랜치에서 이 위로 착 붙이게 된다면 마치 하나의 줄기처럼 자국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리베이스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잔가지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하나의 가지로 붙어서 쭉 자라나게 됩니다. 실제로 나뭇가지 브랜치에서 따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새로운 브랜치의 중점이 새로운 브랜치의 베이스가 여기였지만 이 베이스 지점을 이쪽으로 옮긴다. 새로운 브랜치를 베이스를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치 하나의 나뭇가지가 된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붙이는 방식을 리베이스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것은 좀 더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리베이스 전략을 쓰던 머지 전략을 쓰던 스쿼시를 옵셔널하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데 이 브랜치에 4개의 커밋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커밋으로 만들어진 피처 하나가 리베이스를 해서 붙으면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서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기능을 만든 PR이 4개의 커밋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커밋을 메인 브랜치에 붙이면 4개의 커밋이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기존에 있는 메인 브랜치에서 4개의 커밋이 쪽쪽쪽쪽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옵셔널하게 스쿼시 옵션을 주게 되면
이 4개의 커밋은 똑같이 붙지만 스쿼시로 쫙 압축돼서 하나의 커밋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머지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쭉 붙이게 되면 머지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커밋을 만들고 그것을 머지를 하게 된다면 커밋이 총 5개로 붙습니다. 기존의 기능 4개 플러스 뭐 머지, 마이 피처, 브랜치 인투, 뭐 메인 브랜치 이런 커밋 자국이 하나 남게 되겠죠. 그래서 머지로 붙으면 4 플러스 1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스쿼시로 붙이게 되면 이것을 하나로 쭉 압축하게 되고 그 상태로 붙게 되니까 압축된 커밋 하나, 머지 자국 하나 해서 커밋이 총 2개로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리베이스로 붙이는 것과 머지로 붙이는 것의 커밋이 어떻게 변화하고 해시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올리고 뭐 써니님 뭐 PR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청이 날라오면 저는 어떻게 리뷰를 하게 될까요? 물론 간단한 거면 코드를 그냥 길랩이나 깃허브에서 촉촉촉촉 보고 괜찮네 하고 이제 뭐 성의 없이 LGTM 이런 거 남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돌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신규 피처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뭐 개밥 먹듯이 직접 돌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 로그인 기능을 만들면 그 피처 브랜치 이름을 가져와서 제 거에서 로컬에서 체크아웃 피처 브랜치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조금 많이 귀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PR 리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GitHub과 길랩의 PR에 연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길랩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랩 워크플로우라는 익스텐션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특정 버전에 맞춰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랩 버전에 따라서 호환되는 버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버전인 3.101.1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셨으면 에디 프로파일 한번 들어가 주시고 왼쪽에 액세스 토큰 들어가서 토큰을 발급하면 되는데 토큰 이름 적어 주시고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길랩 고양이 모양 눌러 주시고 애드 어카운트로 아까 만든 토큰과 길랩 URL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PR들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할당된 PR, 그러니까 내가 만든 PR, 내가 리뷰해야 되는 PR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다른 브랜치들로 체크아웃하고 PR의 변경사항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여기서 코멘트도 남길 수 있는 게 이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커밋입니다. 커밋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취업 전에는 커밋을 작성할 때 뭐 git add dot 해서 모든 변경사항을 한 번에 추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원하는 파일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커밋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커밋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에디터를 보시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파일에 기능 A와 기능 B가 추가된 상황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A에 해당하는 커밋들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능 A에 해당한 것만 선택을 한 뒤에 커밋을 하고 또 기능 B에 해당하는 나머지 내용들만 또 선택을 해서 커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는 사람이 훨씬 쉽겠죠? 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A와 B 변경사항이 한 파일에 있을 때 파일을 통째로 커밋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에서도 변경사항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로 커밋을 나눠서 하게 된다면 이처럼 PR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업에 대해서 개발자들의 협업인 Git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